안녕하세요. 형법강론 판례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는요, 암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판례는 보면 맞고 안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권으로 만들어서 암기해서 찍으셔야 돼요. 바로 보고 찍어야 돼요. 그 시험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판례를 그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됐죠? 예. 자, 여기 먼저 아동복지법 17조 2호입니다. 몇 조? 17조 2호. 그 17조 2호는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학대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문자를 보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그런 죄입니다. 예. 자, 원래 우리가 아동복지법상 그 학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뭐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서 하는 학대.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자만 되는 그 아이를, 자기 아기를 유기하거나 방임학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17조 2호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저지르는, 네. 그래서 성희롱 등으로 그 성적 학대의 행위죄입니다. 자, 피고인은요, 아저씨예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8살 소녀에게 접근해가지고 휴대전화를 받아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를 저지릅니다. 몇 번? 2번. 자신 휴대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집에 와. 알겠죠? 그 소녀한테. 그리고 자신은 성기 사진을 보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내 거 빠로. 그리고 역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합니다. 누가 받을게요? 그러면 이것은 엄마가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성기 사진이 보낸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은 엄마가 받고 깜짝 놀랍니다. 차단했습니다. 그럼 차단한다 해서 제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차단했다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는 그 딸이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해서 답 기수입니다. 답 기수입니다. 예,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입니다. 큰아들이 치매 걸린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걸린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학대를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직계존속, 존속학대죄가 됐느냐? 됐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원래 학대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하는 건데요. 학대 맞습니다. 다만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그러면 큰아들이 치매 걸린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정법원으로부터서 네가 성년 후견으로 지정되니 네가 돌봐.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 전속학대죄 됩니다. 됐죠? 예. 꼭 성년 후견인이야만 전속학대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 걸린 아버지, 고령으로 정신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피성년 후견이라고 해요.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피. 그 돌보는 아들을 뭐라고 그래? 성년 후견인. 이렇게
둘 다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치매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성년 후견 그 사람을 돌보야 할 그 동생 성년 후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예, 제 됩니다. 자, 스토킹 범죄 이헌범입니다. 뭐예요? 위헌범 그렇습니다. 그 이헌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스토킹 처벌법이 있습니다만, 스토킹 행위가 있고요. 그 스토킹 범죄가 있습니다. 일단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럼 그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됐을 때는 이제 범죄로 가는 겁니다. 됐죠? 야,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 10일 동안, 10일 동안 6차례나, 6차례나, 피해자 여성입니다. 알겠죠? 예. 자기가 몰래 좋아하는 그 여성을 6차례나 따라다닙니다. 또 지켜봅니다.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그 여성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에 쌓였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여성은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알았다면 그 공포심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혼만으로도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느냐 묻는다면 답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10일 동안 6차례 거쳐서 몰래 지금 행위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지켜봤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때는 24시간. 예. 스토킹 행위에다가 몇 번? 6번. 그래서 지속 반복한 이상 범죄가 됐다. 유죄입니다. 예. 안 되면 암기하라겠습니다. 사건별로. 예.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너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은요, 단순 스토킹 범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는 형이 가중됩니다. 특수 스토킹 범죄. 그런데 네 번은 단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요. 스토킹 행위를 하고, 그리고 한 번이,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5번입니다. 반복됐네요. 그러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 스토킹 범죄냐? 특수, 특수 스토킹 범죄는 형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그리고 옛날 이게 사건이에요. 옛날에 단순 스토킹 범죄는요, 반의사불벌죄예요. 피해자가 처벌 마세요. 그럼 못했어요. 그런데 특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무조건 처벌했거든요. 그래서 결론, 네 번은 단순이었다 하더라도 5번째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이 5번은 1년의 스토킹 행위로서 결국 형이 무거운 한 개의 특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애우십시다. 단순 몇 번? 4번. 위험한 물건 휴대한 특수 스토킹 범죄 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알겠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 수차에 걸친 스토킹 범죄 중에 1회만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하더라도 자,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제가 하나예요. 자, 시작. 특수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순 스토킹 범죄는 따로 안 됩니다. 자, 이제 성범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범죄의 경우에는요, 형법상, 강간죄, 297조 강간죄, 그리고 297조에 이에 유사강간죄, 298, 강제추행죄, 그 다음에 299조, 중강간충, 이런 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에 성범죄는요, 우리 성폭력처벌법, 특별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을 우리가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가 잘 나와요, 요즘.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법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별법 범죄가 많아요. 특별법 범죄가 뭐라고요? 성폭력 처벌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은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요즘 정말 많이 저지르지고 있어요. 예, 암기합시다. 예. 자,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 뭐예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됐죠? 이걸 아청법이라고도 안 되면 암기합시다. 아청법상, 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있죠? 이걸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맞아요. 여기서 아동 청소년은요, 19세 미만의 사람이에요. 18살까지를 우리가 아동 청소년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19세 미만의 사람이 직접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동 청소년인지 성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보니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나왔네?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여고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 두 개가 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인지 성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한 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어느 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성착취물이잖아요. 성착취물. 그래서 성착취물이 되려면 또 네 개에 해당해야 돼요. 첫 번째, 거기에 성교 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유사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행위, 그리고 자의행위.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한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동 청소년으로, 예,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뭐, 교복 입고, 요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고나, 예, 뭐, 남고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거기에 성하고 관련된 것이 이루어져야 성행위가 성교를 하든 유사강간하든 성적 수시심 행위를 하든 자의행위 하든 그러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2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전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후자.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예. 자, 정리를 잘 해가지고 개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실제 사건입니다. 예. 아동 청소년이 등장했대요. 그럼 전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자가 직접 등장해서 성교 행위를 했다. 그쵸? 그 영상물이라면 당연히 전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예.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을 해서 성적 행위라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이 제작됐다면 이것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무기징역도 있어요. 예. 자,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방금. 예. 자, 불러보세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려면 첫 번째, 아동 청소년 직접 등장한다. 두 번째, 두 번째,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 함께 첫 번째 등장은 아동 청소년 등장이고요.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 개 반드시 암기하시라겠습니다. 실제 인물은 아동 청소년 얼굴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갑이라는 청소년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몸은, 몸은 불상, 모르는 여성은 나체 사진이 합성된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하나는 딥페이크 영상이에요. 아동 청소년인 갑이에요. 그 얼굴은 맞는데 그게 AI로 가공한 합성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되느냐? 안 돼!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가 되려면 첫 번째,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거나 두 번째,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고생, 이 여고생 교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얼굴도 여고생처럼 보여요. 그런 경우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얼굴만 아동 청소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몸뚱아리하고 발하고 뭐 이런 게 손하고는 다 모르는 여성 나치 사진이 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언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거예요? 아니지. 얼굴만 기죠. 그 딥페이크 영상. 얼굴은 갑이 맞는데 거기에다 다 가공을 해버린 거예요. 얼굴도 신체도 AI로. 그건 합성 사진이죠. 그럼 이것은 바로 성착취물 제작자가 아니에요. 성착취물 제작자는 죽어요. 무기징역이 있다니까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엄청 무겁습니다. 한번 성착취물 제주죄 법정형 봐보세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빼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합성 사진은 제작죄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실제 청소년 얼굴 갑에다가 여, 여기 몸뚱아리를 모르는 사람 여성 거 붙인 거라든지 아니면 딥페이크 영상 AI로 A 얼굴 거기에다가 몸 만들었다. 이 합성 사진은 허위 영상물 편집죄는 해당한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는 아니다. 그러면 뭐냐? 성폭력 처벌법의 다른 범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허위 영상물 편집죄예요. 합성 사진이잖아요. 예. 그렇게 안 되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외워. 자,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그 여성, 상대방 여성 트위터에 접속합니다. 그 여성은 트위터에 접속했는데, 원래 이놈이, 상스러운 놈이에요. 그래서 차단이 됩니다. 차단. 이렇게 차단이 되니까 그 이해의 방법으로, 이 글을 게시합니다. 그 글을, 아무튼, 그 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상수로서 내가 못 읽겠네요. 인연은 뭐 이거. 여러분들 읽으세요. 진짜, 이거 읽으면 저 플러스 질이 돼볼 것 같아서 저는 안 읽을게요. 피고인, 이 상스러운 놈, 네. 이거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게 통신매체 이용이잖아요. 통신매체.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 음란이야. 맞다? 이게 제가 안 되면 그건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뭐냐면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말, 음향, 수치심 글을 도달케 하는 거예요. 도달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스럽게 성적 수치심 일으킨 글을 트위터에다 게시한 놈 이런 놈 콩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접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니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만 두면 된다. 됐죠? 이미 전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해서 기수입니다. 자, 이 제 됐어요. 그래서 상스러운 자 제 됐어요. 합성사진 제 안 됐어요.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저씨 8세 소녀에게 그렇게 제 됐어요. 자, 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가 죄가 참 많네요. 죄가 많아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라는 게 또 있어요. 성폭력 처벌 뭐예요? 촬영물을 이용해서 형법상 협박죄 처벌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촬영물로 이용해서 협박하니까 이런 놈들은 형이 매우 매우 가중되는 죄입니다. 어느 법에 있어요? 성폭력 처벌법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폭력 처벌법상 자,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뭔지 보겠습니다.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협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피해자 그 성을 찍었던 촬영물을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촬영물이 피해자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무죄입니다. 됐죠? 일단 여기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성명불상의 여자예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 미친놈이에요.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 촬영 사진을 가지고 음부만 보여주니까 피해자한테 보여줘요. 너 피해자, 너 음부 촬영 사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포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예약을 고지한 미친놈이에요. 답, 무죄입니다. 왜요? 남의 음부 사진이잖아요. 남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잖아요. 피해자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안 된다고요.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 죄가 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한 것일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으로 대상한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편집돼야 돼요. 그럼 피해자가, 네! 이를테면, 그래서, 성기가 맞네? 이렇게 오인할 정도로 편집돼 있다면 두 개.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제가 된다. 그러나,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쵸? 다른 여성 거 음부 촬영 사진이기 때문에 다 무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거 음부 촬영 사진이 아닌데 마치 피해자 것처럼 이야기해서 계약을 고지하는 것은 촬영물 이용 협박이 아니다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십시다. 예. 자, 5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형법상 강제추행이 되느냐.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판례를 봤을 거예요.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친구하고 열심히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그 여성의 머리하고 머리카락하고 패딩에다 뒤에서 소변 본 놈 있죠. 이 추접스러운 놈. 그런데 그 여고생은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이나 패딩에 누군가가 소변 봤다는 사실 인식 못해요. 그래도 죄돼요. 왜? 이건 추행이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야 돼. 일반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뭐 얼마나 추접스러운 일이에요. 일반인이. 그래서 이 여고생은 자기가 인식은 못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행죄가 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인 고의만으로 성립이 됩니다. 뭐예요? 고의, 고의. 그 위의 것은 필요가 없다. 뭐 성욕을 자극 흥분할 뭐 동기 목적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시험 잘 나와요. 예. 강제추행죄는 고의만 있으면 성립. 목적 동기 땡. 자, 여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의사 피고인 됐습니다. 한의사 피고인 불량한 놈이에요. 물리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일 뿐이에요. 소화불량 진찰할게요. 그래가지고 치골을 보겠다 해가지고 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워서 누른다. 그러다 갑자기 음부를 누른 놈이에요. 자, 그래서 강제추행죄 된다고요? 예. 왜 음부를 눌러요? 동의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의사에 반해서 고의가 있기 때문에 추행죄가 택등발려요. 그래서 한의사인 피고인. 그래서 어디 치골 손가락을 세워 만지다가 갑자기 음부 눌렀다고요? 그건 강제추행죄예요? 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대법원도 자 원심도 그러고 대법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이렇게 치골 부위 촉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리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료 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바로 그래서 강제추행 고의가 있다. 그대로 처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면 암기라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한의사가 그 환자 치골 손가락 누르다 음부 그 알겠죠? 강제추행죄 고의가 있구만. 됐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6번은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예요. 자, 이건 너무 쉽잖아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반드시 뭘 촬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찰칵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칵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뭐 휴대전화로 해서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거예요. 자, 신체예요, 직접. 그런데, 그런데 자기 아는 여성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그래서 휴대전화로 하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 상대방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샤워를 하고 얻는 모습을 녹화하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너. 그러나 쟤는 안 된다. 왜 쟤는 안 돼요? 신체를 찍는 거 아니잖아요. 영상을 갖다가 녹화하고 저장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용 촬영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촬영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촬영물을 녹화, 저장, 소지한 거, 소지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신체를 촬영한 거 아니기 때문에 촬영죄도 아니고,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소지죄도 아니다. 정리 잘 합시다. 무죄입니다. 무죄. 일단 여러분, 한 6번까지만 일단 하고요.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